국방TV 최초로 야심차게 기획된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 도전 나도 명강사 파이팅! 사랑입니다. 장병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열렸다. 치열한 예선을 뚫고 총 10명의 장병들이 본선 무대에 진출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 나봅니다. 너무 긴장되고 너무 떨립니다. 큰 실수 안 하도록 노력해서 제가 살아왔던 삶이니까 그 살아왔던 삶을 진솔하게 이렇게 풀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맛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되게 달성한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 자신들의 특별한 군 생활 경험담을 각자의 끼와 열정으로 감동과 울림이 있는 진솔한 강연으로 펼쳐 보였는데 과연 오늘 최고의 명강사는 누가 될 것인가? 장병들의 도전의 무대이자 소통의 장. 장병들이 만들어가는 도전 나도 명강사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도전하는 청춘은 아름답다 제2회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 진행을 맡게 된 개그맨 김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충성! 네, 장병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장병 여러분들, 남들과 똑같이 주어진 2년이라는 시간, 이 군대 생활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자, 여기 군대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요, 또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대한민국의 진짜 사나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 무대를 이끌어갈 장병분들인데요, 정말 이 치열한 예선을 펼쳐서 10명의 장병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자, 그들이 전하는 도전과 열정, 희망의 메시지, 나만의 군복무 이야기. 자, 과연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펼쳐주실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기대가 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공정하게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 여러분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이십니다. 국방부 문화정책과장 우리 최철환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창조행정 담당관 우리 강동준님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젝트 AA 대표 우리 손보민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임팩트 대표 우리 한동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심사위원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방청객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상자는요,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점수와 그리고 방청객으로 함께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들의 점수를 합산을 해서 오늘 최종 우승자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아주 신중하게 선택, 투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도전하는 청춘은 아름답다. 도전 나도 명강사.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장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충성! 해외에서 무려 19년 동안 살아 아직까지는 김치국보다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즈를 더 선호하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 여학병 1병 이태종입니다. 자, 성공과 고난, 딱 들었을 때도 상반되는 이 두 개념, 실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제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충성!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 여학병 1병 이태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10살 어린 나이 스페인을 갔습니다. 제가 살 도시 발렌시아라는 곳은 정말 인종차별이 심했다는 겁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도착하자마자 외톨이였다는 겁니다. 친구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학교 그 첫날 정말 어제였던 일처럼 기억납니다. 딱 강의실 들어갔는데 이제 스페인 애들끼리 모여서 저보고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야, 쟤 뭐야?
제 눈 왜 이렇게 찢어져 있어? 피부 색깔과 피부 저딴 애가 어떻게 우리 학교로 온 거지? 와 같은 비하 발언들을 저는 장난 아니고 거의 밥 먹듯 2년 동안 계속 들여다만 됐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확실했던 것은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잘못 없는 내 눈, 잘못 없는 내 피부 색깔 때문에 이런 차별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저는 그때 끝내지 못했습니다. 끝내지 않고 오히려 다르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 나는 못해도 욕을 먹어. 그런데 잘해도 욕을 먹어. 그러면 내가 이럴 게 없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접근하지 않으면 내가 한 번 더 접근할 수 있는 거지. 물론 하면서 욕을 먹게 돼 있겠지. 하지만 안 그래도 욕을 먹는데 내가 뭘 이렇게 했어라고 오히려 더 적극적이게, 더 과감하게, 더 제가 사람들을 다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제 3년 후 모습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친구의 진짜도 모르는 제가 정말로 많은 인연들을 만들고 진짜 꿈같은 중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밴드를 제가 친구들이랑 꾸려서 제가 딱 리드 보컬로 활동하면서 발렌시아는 곳곳에 가면서 콘서트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저희 학교 최초로 아시아인인 학생회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저는 그때만큼 한국이라는 것에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나는 한국인이야. 깔보지 마.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2014년 1월 6일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2등병 때 너무나도 자신감이 넘친 탓에 저는 하룻밤 아침에 관심병사 수준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항상 제가 원하는 대로, 항상 제가 제 의지대로 했기 때문에 보고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본적인 규율들을 계속 어겨서 선임들은 저를 진짜 외국물 먹은 이상한 병사로 보고 후임들은 진짜 저를 까보듯이 저딴 사람이 어떻게 내 선임이지라는 듯이 저는 그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난 분명히 이렇게 해서 내 방식대로 살아서 잘 됐는데 스페인에서는 왜 이게 군대에서는 잘 안 될까? 5개월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절제의 중요성을. 저는 항상 제가 원하는 대로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제라는 걸 깨닫고 다시 생각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거랑 그 사람이 원하는 거랑 일치하는지 보고 오히려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더 먼저 앞으로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고로 바꿔봤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인생은 이와 비슷합니다. 저기 위에 어딘가 목표, 저희가 달성하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왜? 그만큼 중간에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한테 들려준 두 가지 이야기, 스페인 이야기와 군대 이야기를 토대로 하여 여러분들에게 저만의 인생에 대한 철칙 3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정말로 길다는 겁니다. 인생은 정말로 길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인생 크게 통틀어 봤을 때는 정말 1초에 불과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럴 수도 있어. 장병 여러분, 저랑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어. 하나, 둘, 셋. 그럴 수도 있어.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살면서 너무나도 당연한데 너무나도 자주 까먹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저희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인간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럼 도대체 왜 저희는 실수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인간이면 당연히 실수를 하게 돼 있는데 왜 저희는 그렇게 실수하는 걸 두려워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수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크게 외치고 옆으로 그 문제를 튕겨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발 한 발,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입니다. 문제가 앞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 마약, 여자, 도박 이런 데 빠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향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다가야 됩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한 실패에서 다른 실패로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실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패는 항상 성공의 밑거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 발표 제목인 그럴 수도 있어를 저희 다 한번 크게 3번 외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하나, 둘, 셋.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예, 여기까지 발표였습니다. 충성 1병 이선이었습니다. 와우.
처음 나와서 좀 긴장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뭐 아주도 여유 있게 강의를 정말 잘해 주셨어요. 원래는 강의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많이는 없지만 무대 앞에 서본 적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만 19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간단하게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스페인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Hola Dongsin, sé que estás viendo este vídeo. Quiero decirte que te quiero mucho y que pase lo que pase estaré siempre contigo.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일단은 뭐 인사겠죠.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비디오를 보고 있을 제 여자친구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여자친구한테 그래요. 아마 반갑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땠는지 궁금해지죠? 어떠세요 혹시? 정말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많이 떨립니다. 떨리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이세종 일병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성! 네. 단결! 상병 김재현은 도전 나도 명강사의 우승을 명받았습니다. 임무는 반드시 완수하는 검은벨의 정신으로 즐겁고 유익한 강연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단결! 단결! 제7공수여단 상병 김재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랐고요. 제가 뭘 한 것도 없었고요. 집은 가난했고요. 그래서 어른들께 맨날 대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학교를 자퇴를 했죠. 게임, 술, 여자, 순간의 쾌락들만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기존의 공교육 제도를 받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인생의 성공 비법 3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그걸 트리플 A라고 부릅니다. 첫째, ask, 둘째, answer, 셋째, act. 묻고 대답하고 행동하는 거죠. 자, 제 인생에서 22살 때 연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가난했냐면 친구들은 저에게 밥을 사주는 걸 너무 당연시 여겼고 전 밥을 굶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이 없어서 제가 다니던 교회 지하 단칸방에 얹혀 살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학원비를 다닐 돈은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답했습니다. 책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행동했습니다. 서점으로 달려갔죠. 서점에 앉아서 연기책 서적을 계속 매일매일 읽으면서 공부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공부하고 대입시험을 보러 갔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럴 때 합격이잖아요. 근데 저는 불합격했어요. 연기를 글로 배우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책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둘째, 사람한테 배우자. 셋째, 행동했습니다. 학원가로 달려갔습니다. 연기 학원으로 가서 학원 수업들을 청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한 번씩은 서비스 개념으로 이제 수업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가서 들은 거예요. 근데 전혀 쪽팔린 것도 없었고 부끄러운 것도 없었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결국 원하는 대학에까지 갔습니다. 저는 절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묻고 답하고 행동하는 이 3가지 원칙만 지켰을 뿐인데 그런 결과들이 따라오는 거죠. 자, 군 입대 전에도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재밌는 군생활을 할 수 있을까? 둘째, 답했습니다. 특전사 병사들은 낙하산을 탄다더라. 셋째, 행동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특전사 병사로 지원을 해서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낙하산을 탔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건 보기엔 쉬운데 훈련은 진짜 힘들어요. 이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꿈치와 무릎을 붙이고 착지 준비를 해야 돼요. 낙하산 산줄을 잡고 착지 준비 외치고 이러고 2주 동안 뛰어다닙니다.
이러고요. 앞꿈치, 무릎, 앞꿈치, 무릎, 앞꿈치. 이 앞꿈치와 무릎이 벌어지면 방탄을 사이에 두고 앞꿈치, 무릎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주 뒤에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군생활을 1년 정도 한 뒤에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군생활을 1년 정도 했는데 그동안 되게 달성한 게 많았거든요. 육군 체력 특급 3급도 하고 책 100권도 읽었고 뭐 별의별 거 뭐 혼자서 뭐 놀이동산 가기 뭐 군인 그 휴가 나와서 군복 입고 막 활보하고 다니기 막 별의별 걸 다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뭘 배울 수 있지? 자, 두 번째 답했습니다. 특전 정신이었습니다. 저희 특전사는 육군 복무신조랑 같이 특전사 그 정신을 한번 외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2번 죽냐. 이 정신을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행동했습니다. 행군에 도전한 거죠. 천리행군에 도전했습니다. 저희 특전사 병사들은요, 이제 기존 그 특급 전사에 이제 공수 기본에 태권도 1단 그리고 특공무술 1단 사격 특급 다 따고 나면 천리행군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천리행군 하면 감이 안 오시죠? 400km를 걷습니다. 무박 7일로 걷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침 먹고 걷고 점심 먹고 걷고 저녁 먹고 걷고 야식 먹고 또 걷습니다. 잠은 언제 자냐고요? 밥 먹고 그 잠깐 사이에 1시간, 2시간 그렇게 7일을 걷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달에 그걸 도전을 했어요. 10월 달에 도전을 했는데 중간에 낙오하고 왔습니다. 지금 발바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발바닥에 물집이 이만하게 잡혔거든요. 행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발이 그렇게 강한 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음번 천리행군 때 다시 한번 도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묻고 답하고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이 답한 거에 배우기로 했으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다리가 아파서 포기를 해도 가는 겁니다. 왜?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이 특전사 정신이니까. 그걸 제가 배우기로 했으니까요. 묻고 답하고 행동하는 결과를.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킬 때입니다. 한 가지 추천드리겠습니다. 물으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물으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대에 돌아가서 답을 찾으십시오. 책을 읽고요. 지금 여행은 안 되겠지만 휴가 때 여행 가실 수 있잖아요. 여행을 가시고요. 옆 사람과 얘기를 하든 수많은 경험들을 하든 영화를 보든 무엇이든 하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이 행동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는 여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군생활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 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강연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강연들을 듣고 나서 가장 좋은 강연에서 내 마음속에 남는 것을 답을 찾고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좋은 강연 많죠. 주변에 멋있는 사람들 많죠. 좋은 책들 많죠. 그런 분들을 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묻고 답하고 행동하고. 자,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묻고 답하고 행동하라. 이 3가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부대에 돌아가셔서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재현이었습니다. 단결! 네, 멋지네요. 저도 이 낙하산 한번 타보고 싶은데 낙하산 탈 때가 더 떨려요? 아니면 지금 강의할 때가 더 떨립니까? 지금이요. 지금이 더 떨리세요? 네. 그럴 거예요. 사실 김재현 상병은 뮤지컬 전공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지금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뮤지컬 곡 중에서 하나만 오늘 선물해 주시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뭐라고 가사를 까먹었어.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 허락하소서.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재현 상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단결!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장병 만나볼까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 공군제 20전투 비행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병 신규철입니다. 누군가는 군대에 와서 2년 동안 시간을 버린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목표가 살아 숨쉬는 사람에게 군대는 정말 큰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제 강의를 통해 군대를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필승! 보다 큰 가능성의 공간 군대 강의를 맡게 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병 신규철입니다.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 보기와 달리 밤새 음주 가무를 즐기고 맨날 술 먹다가 수업에 빠지는 그러한 생활하면서 보냈습니다. 약간 망나니 같은 생활을 해왔었는데 이런 망나니 같은 생활을 해오면서도 제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자였습니다. 그래서 굳은 일이 있으면 제가 먼저 나서서 하겠습니다 하면 나서는 행동을 하곤 했었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본 선배들이 야 너는 군대 가면 정말 군생활 잘하겠다 라는 칭찬을 하곤 했었죠. 군대에 가기도 전에 군대 가면 잘하겠다는 칭찬을 받는 게 내심 기뻤고 군대가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을 안고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소 기간 동안 저는 차가운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110kg의 고도 비만이었던 저는 훈련소에서 하는 기본 훈련은커녕 구보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제가 남들보다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난 순간부터 나보다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저보다 외모가 좋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가 더 위축되기 시작했죠. 남들보다 1, 2년 늦게 들어온 군대인데 도대체 나는 군대 오기 전에 뭘 했었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저의 지나간 나날들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군 입대 전과 같이 이제 살지 말고 군대에 와서 새로운 나로 거듭 태어나야겠다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대에 온 이후부터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군생활을 해야지 건강한 의식을 갖춘 성인이 되어서 부대 밖을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제 현실에 맞춘 목표 4가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에서 상 3개 타기입니다. 대학 생활하면서 상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던 저는 군대에 와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꼭 군대에서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상을 꼭 3개 타기로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몸무게 20kg 감량하기입니다. 110kg의 거구였던 저는 건강도 많이 안 좋았었고 정상적인 생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습관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규정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군대에서 꼭 20kg을 감량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 100권 읽기입니다. 사회 있을 때 1년 동안 책을 10권도 안 읽었던 저는 군대에 와서 꼭 책 읽는 습관을 익혀서 나가고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격증 3개 취득하기입니다. 그 흔한 운전면허증 자체도 없던 저는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꼭 군대에 와서는 자격증 3개를 꼭 취득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목표였기에 하면 된다라는 군인 정신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누구나 군대에 오게 되면 선임에 의해서든 개인 사정에 의해서든 아니면 군대라는 공간에 의해서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목표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 목표들을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군대에서만 할 수 있는 군대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긍정적인 점들을 제 마음의 지표로 삼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제가 목표했던 것들의 반 이상의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군대는 저에게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밤일지라도 등대가 있다면 바다 위의 배는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군생활이 막막하고 힘들지라도 마음속에 등대라는 목표를 삼으시고 열심히 군생활을 해나가신다면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목표를 이루기 괜찮은 공간 군대에서 목표 달성을 통해 예전에 나보다 괜찮은 나를 만나는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신규철 상병의 강의 저도 옆에서 잘 들었습니다. 정말 군생활을 하면서 이 4가지의 목표를 이룬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자, 이런 목표를 어떤 생각을 갖고 설정을 다 하셨어요? 그 책 중에 나는 군대에서 모든 것을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서 이거 정도라면 나도 좀 군대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은 것들을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희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정말 군대에서 목표를 잘 세우고 지금 이뤄나가고 있는 우리 신규철 상병, 다시 한번 여러분 힘찬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승!
다음 장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 대한민국 해병대 제2사단 전차대대 병장 김재성입니다. 하루하루 안일하게 보내던 군생활 중에 친구들의 열심히 사는 모습을 통해 일상의 변화를 다짐했습니다. 뚜렷하게 목표를 세우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실천으로 군생활을 인생의 기회로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변화를 실천할수록 후회는 줄어든다. 도전하는 삶, 실현되는 미래. Change it now, dreams come true. 필승! 대한민국 해병대 제2사단 전차대대 병장 김재성입니다. 여러분, 저 밖에서 뭐 하다 왔을 것 같습니까? 저 밖에서 고시생이었습니다. 검사가 되고 싶어서 사법시험에 3차례나 응시했습니다. 최종 합격은 못했지만 검사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로스쿨에 지원했고 당당하게 최종 합격까지 받아냈습니다. 로스쿨에 최종 합격 통지까지 받고 입대를 한 만큼 다른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은 저 해병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고 온 만큼 진로에 대한 걱정이 없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휴가를 나가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공부를 시험에 합격하고 법조인으로서 연수를 받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공직이나 기업에서 사회인으로서 각자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난 군대를 핑계로 너무 안일한 일상을 즐겼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군생활에 뚜렷한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있었다면 내 군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역 후에 어떤 미래를 준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이 목표를 실천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소녀시대 원칙,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운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운을 한자 한자 띄워주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산하자입니다. 갑자기 왜 소산이냐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생활방에서 탈출하셔서 조용한 공간으로의 대피가 필요합니다. 생활방에 있다 보면 TV를 시청하는 환경에 노출되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곤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 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생활방에서 나와서 자습실 등으로 가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여가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자. 군대 내에서는 휴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여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 대부분의 장병들은 타 방송사의 무한도 B나 나쁜 녀석 B 등을 TV로 시청하거나 페이스북 열람에 몰두하곤 합니다. 저는 물론 이 여가 시간을 전부 다 공부에만 할애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는 정보의 습득이나 휴식도 공부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가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향한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자. 여러분,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생각만큼 실천이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책과 펜이 아니라 잠깐 동안의 자기 성찰입니다.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이 순간 왜 뭔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이 왜 뭔가를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해답을 구하셨다면 그 목표를 토대로 주저 말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보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네. 좋습니다. 대범해지자. 무릇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으며 대범하게 행동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틀에 갇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여기서는 안 돼. 전역하고 제대로 해야지. 라는 생각을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많이 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군대라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역해서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역 후에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전역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당장 대범한 마음가짐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세운 4가지 원칙, 소녀시대에 따라 안일하게 보이던 군생활을 인생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변화가 있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기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분명히 다릅니다. 안일하게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천하여 지금도 이렇게 강연장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제 삶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녀시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녀시대는 안일하게 타성에 젖은 여러분들의 군생활에 변화를 줄 것이며 그것은 곧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시켜 줄 것입니다. 고인이 되신 법정스님께서는 인생의 후회는 노력한 만큼 줄어들고 게으른 만큼 커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반복되는 군생활을 타성에서 벗어나 일상의 변화를 통해 인생의 기회로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변화를 실천할수록 나중의 후회는 줄어들고 여러분들의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재성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네, 그럼 박수 한번 크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성 병장. 야, 근데 사실 그 해병대에 자원을 한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늦은 나이 입대한 만큼 네. 좀 남들보다 훨씬 더 힘든 곳에 가서 하고 싶었고 해병대라서 특히 힘든 게 아니라 사실 해병대 이렇게 끈끈한 전우회라든가 네. 이렇게 단결력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여서 이렇게 네.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소녀시대라는 주제를 갖고 아주 멋진 강의를 펼쳐주신 우리 김재성 병장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 추석 51사단 공병대대 3중대 상병 이호영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비록 늦은 나이에 입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많이 샀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온 만큼 남은 군생활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매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모든 병사들이 공감하고 아직 군생활에 적응에 힘들어하는 병사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유용한 군생활 길라잡이가 되어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추석! 추석! 51사단 공병대대 3중대 상병 이호영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28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물론 지금 제 얼굴을 쳐다보는 몇몇 분들이 있는 듯한데 애석하게도 대충 짐작하는 바는 맞습니다. 제 얼굴 동안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노인병사보다 2살 더 많은 제 나이 28살입니다. 군입대 전후로 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왜 그리 늦은 나이에 군입대 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께서 유방암 말기 환자셨습니다. 그래서 5년이란 시간 동안 어머니 곁에서 병간호 해드리면서 제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까지 배웅해 드리느라 일이 늑장을 부려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심파극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 건 아닌데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늦깎이 군인들을 위한 군생활 길라잡이입니다. 사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낯선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소극적으로 임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무엇이라도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직책은 중대장 훈련병도 아닌 소대장 훈련병도 아닌 바로 세탁병 이발병이었습니다. 제 성격상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임하다 보니 동기생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고 친해질 수도 있었고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랑스럽게 논산훈련소에서 1등이란 우수한 성적으로 퇴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다 보니 이런 좋은 인상을 준 듯합니다. 자대 배치 후 낯선 환경에 마주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중대 내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연결고리가 바로 선임들과 친하게 원만한 관계를 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사와 병사의 원만한 관계, 단결, 화합은 중대 내에 나아가 대대 내에 무한대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며 군 내 사건, 사고 예방 역할까지도 충분히 해줄 거라 기대해 봅니다. 일병. 사실 일병 때는 많은 일들을 배우고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그런 많은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애교스러운 실수에서부터 정말 차마 방송이라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들은 스마트한 실수들로 군생활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행착오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장병 여러분들,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 배움에 있어서의 이러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그저 한순간의 눈가림막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배움의 기회조차 갖지 않으려 하거나 중도에 주눅 들어서 포기하려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배움의 기회를 잡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발휘해서 인정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병인 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간부님들과 친해져라 라는 말이 쉬운 듯 보이나 저를 포함한 장병 여러분들께서도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사실 쉬운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간부님들과 사실 친해지는 데 있어서 많은 기회들을 가져야지 간부님들과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병사들이 저를 보면서 나이가 비슷한 간부님들이 덜어 있어서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불편하곤 했습니다. 자칫 건방져 보일 수도 있고 정말 다른 병사들에게는 특혜 아닌 특혜로 오해를 살 법도 한 일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종대 단결 활동도 하고 간부님들과 사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다 보니 병사 대 간부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편하게 정말 편견과 선입견 없이 대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나이 많은 병사인 저도 힘든 시간도 있었고 지금 순간처럼 좋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장병들의 군 생활은 하루하루를 보자면은 정말 편차가 커 보일 수는 있으나 정말 멀리서 보면은 지극히 평범했던 평균적으로 보통인 나날들일 겁니다. 이는 군 생활이 그리 쉽지만은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양한 나이대, 다양한 가정환경,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이러한 차이점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등병은 이등병답게, 일병은 일병답게, 상병은 상병답게, 병장은 병장답게 그 계급에 맞게끔 자신감을 가지고 군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군생활은 보다 윤택해질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한 장병 여러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아 고민인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은 군입대하진 않았으나 나이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예비 장병 여러분들, 저를 보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여유를 되찾고 좀 쉬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방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졸지 않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석! 네, 우리 이호영 상병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을 왔네요, 그렇죠? 네, 자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늦은 나이에 군입대를 하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두려움도 있고 과연 내가 군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막연한 생각들이 많은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군생활은 누구에게나 힘들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어떤 자세로 군생활을 해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남은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충성! 31사단 95년대 1대대 병장 김기태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와 현실 때문에 꿈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틀을 깨고 제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린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듣고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31사단 여수대대에서 정보교육을 맡고 있는 미래의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꿀 예비교사 병장 김기태입니다. 충성! 오늘 참 많은 분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육군, 공군, 해병대, 해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특히 또 계급도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러한 군별이 다 다른데 모든 군인이 다 한 번쯤은 이 고민에 대해서 해보셨을 겁니다. 무슨 고민이냐? 바로 전역하고 뭐 할까입니다. 특히 상병, 병장님들 지금도 매우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군대에서 이러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군대에서 현실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1병 1호봉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사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 수전증 때문에 포기한 마술을 다시 하고 싶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소설가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술사, 소설가, 교사 이 세 개의 직업은 서로 상극되는 직업이고 절대로 다 같이 할 수가 없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에 임용고시 공부하기도 바쁜데 마술 연습할 시간도 따로 없고 글을 쓸 시간도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했는데 모두가 다 공통된 답변을 했습니다. 그걸 지금 한다고? 지금 하기엔 너무 늦었지. 이 말을 저한테 하기에 저는 결국에는 그냥 제 일과로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런 생각을 바꾸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저한테 한 선임이 있었습니다. 내가 실은 경영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나 실은 컴퓨터를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재수하시던가 아니면 복수 전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야, 근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그걸 하냐? 지금 하기엔 너무 늦었지. 그리고 이 선임은 병장을 달고 그대로 웹툰만 보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선임을 보고서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웹툰 보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군생활이 힘드니까 그 시간에 개인정보를 취하는 건 맞지만 자신의 진로가 늦었다는 걸 알면서 아무런 대비 스택도 하지 않고 그대로 군대에서 전역을 한 것이 그게 너무나도 안쓰럽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습니다. 나랑 이 선임이랑 다를 게 뭐가 있나? 나도 똑같이 마술과 소설에 대해서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안 하는데 이 선임하고 내가 도대체 뭐가 틀린 게 있나? 늦었다라는 것은 결국에 전역 후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군대 안에서 마술, 소설, 공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하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군대에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서부터 제가 이 마술, 소설, 공부를 군대 안에서 전부 할 수 있었던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가능한 영역에 대한 구분. 두 번째, 활용 가능한 시간. 그리고 세 번째, 목표 설정입니다. 활동 가능한 영역은 말 그대로 내가 군대 안에서 어느 정도의 영역에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독학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기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인터넷 멘토링 활동, 검정고시 기출문제 분석 이런 걸 세웠고 부대는 저를 위해서 토요일마다 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을 해주었고 그러면서 이동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다 주었고 검정고시 조교로서 저도 뽑았었습니다. 이러한 부대 지원과 제가 독학을 할 수 있는 영역 구분이 되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두 번째, 활용 가능한 시간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과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시간 전략을 세웠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무조건 마술 동아리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날은 무조건 마술에만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야간 연등 22시에서 00시까지는 제가 원하는 전공 공부를 함과 동시에 월요일에는 검정고시 수업이 있으니 일요일 전날에 검정고시에 대한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개인정비 시간 때는 틈틈이 독서를 하면서 저만의 시간을 충분히 쉬던가 아니면 공부가 가끔 밀렸다 생각을 했을 때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니까 저는 이제 작심삼일에서 벗어나서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뭔가 하나가 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빠져 있던 것이 바로 목표에 대한 설정이었습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제 공부 방향도 나침반 없이 그냥 흘러가는 그냥 배였습니다. 마술 같은 경우에는 마술 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걸로 과감히 설정을 했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주관을 하는 병영문학상에 응모를 하는 것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검정고시 전후들을 전부 다 합격을 시키고 한국사조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공부 노트도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표까지 달성한 저 다 이루었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실 것 같습니까? 정답은 다 이루었습니다. 1년의 도전간 이렇게 마술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그와 동시에 이러한 마술 자격증 인증서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끈이 있는데 이러한 끈도 지팡이로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마술도 할 수가 있었죠. 한국사도 최근에 시험을 보고 온 다음에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 역시 부대 역사상 최다 합격을 했습니다. 상병, 병장 이때서야 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도 늦지 말고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30대, 40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20대는 충분히 도전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도전을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실패하고 후회하는 것이 조금 덜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바보스러운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네, 김기태 병장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 군대가 시간을 보내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부대 생활을 바쁘게 하셨어요, 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후회는 없어요? 전혀 후회 없습니다. 우리 김기태 병장의 강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군생활 잘하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큰 격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성! 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우리 장병들. 네, 들으면 들을수록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장병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육군 수도포병여단 상병 공윤성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사람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365일 함께 목포를 덮고 잠을 청하는 우리들의 전우들. 과연 여러분은 우리 전우들에게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협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황금을 낚는 군생활 만들기에 대해 발표를 하면서 내 전우를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저의 군생활 이야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안녕하십니까. 의리 하나로 사람을 낚는 육군 수도포병여단 상병 공윤성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 겁니다. 아, 뭐야, 부대에서 거짓말쟁이가 하나 나왔네? 아니면 야, 상병참 좀 되니까 좀 애들 좀 낚고 다니나 본데?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전우를 향해서 희생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또한 전역 후에도 성공을 위해 서로의 길을 틔워줄 수 있는 황금잉어라는 전우를 낚는 사람입니다. 위 사진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셨을지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이라크 전쟁 중 종군 기자의 사진에 포착된 장면인데, 당시 미군을 노리는 반군 병사들은 단 한 명의 병사의 다리를 저격하여 이동 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다른 병사들이 구하러 온 것을 기다렸다 함께 살려주러 달려오는 병사들을 한꺼번에 포착하여 저격하는 전술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군은 이 전술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포착하고 있었음에도 Leave no man behind, 절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라도 나의 전우를 버리고 가지 않는다라는 오랜 전통과 신념으로 부상당한 전우를 향해 힘껏 달려갑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상황에서 나를 위해 한 목숨 바쳐 달려줄 신뢰와 믿음을 쌓은 전우를 만들었냐는 물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뢰와 믿음, 우리는 이 두 글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죠. 옆에 앉아있는 전우에게 단 한 번이라도 신뢰나 믿음을 쌓아준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후회되는 군생활을 했는지, 2년 이상의 시간을 20년 이상의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왜 스스로 버리고 있는지, 옆에 앉아있는 전우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현하고 성공을 위해 달려갈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내 것으로 낚아 올릴 수 있을까? 저는 3가지 방법을 통해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동 낚시입니다. 저는 후임들의 건빵주머니와 관물대라는 소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처음 전입 온 신병들이나 이등병들, 사실 선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맛있는 과자, PX에 가는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후임은 1명인데 선임은 10명. 야, PX 가자. 야, PX 가자.
여기저기서 PX를 가면 후임들의 건빵 주머니와 관물대는 먹지 못한 과자로 다 차기 마련입니다. 관물대에서 조금 꺼내 먹으려고 해도 야, 이등병이 어디서 생활관에서 취식물을 먹어? 혹은 좀 몰래 어디 가서 숨어 먹으려고 해도 들키지는 않을까? 이때 제가 나서서 야, 맛있는 거 혼자만 먹냐? 같이 좀 먹자. 이 쉬운 한마디만으로도 이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추억과 고마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이 이등병이었을 때를 생각해보면서 어떠한 점들에서 후임들이 어려움을 겪을지 또 그것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통해 잊지 못할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동 낚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부대에서 참 많은 작업과 훈련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대 역시도 훈련하거나 그런 부대 정리해서 그 폐기물들을 한 달마다 쌓아둔 폐기물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폐기물들을 정리할 때 여러분들 부대에 모든 행보관님이 있으시겠지만 모든 행보관님이 아마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상병급, 병장급 먼저 나와. 서민분들은 벌써 딱 눈치채셨을 겁니다. 시작은 조금 수동적이었지만 이내 그래도 내가 해야지. 내가 나서서 하나하나 해봐야지. 쓰레기를 치우는데 옆에서 후임들, 동기들이 마스크와 위생 마스크와 위생 장갑을 가져다주며 줄지어서 제 일손을 돕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전 단 한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힘든 일에 먼저 앞장서서 해내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감동시키고 나를 기꺼이 도와준다는 것. 위의 사진처럼 조금 늙어버렸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조금 늙었어도 나를 함께해서 도와주고 협력해줄 전우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협동 납시입니다. 함께하는 낚시를 통해서 조금 더 강태공이 되자는 겁니다. 저는 사실 22살입니다. 근데 제 후임, 밑에 있는 후임들은 각각 28살, 29살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연식을 자랑하는 후임 2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둘로부터 굉장히 많은 조언과 어떻게 행동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6, 7년 전 모습에서 어떤 점들이 좋았는지 혹은 후회되는 일을 하는지 저에게 조언을 해주며 친형과 같은 든든한 후임으로 부대에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이를 떠나서 부대에 이런 조언자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나만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지는 않는지 혹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함께 해줄 동료를 찾으며 나의 멘토를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저녁날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적인 군 생활을 했는지 위병소에 마중 나온 동기들의 혹은 후임들의 얼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다는 혹자의 말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지금 추억을 만든 이들과의 재회는 전적으로 나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 나의 전우를 나의 사회생활의 파트너로 성공을 위해서 길을 틔워주거나 아니면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서 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진정한 황금잉어를 낚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성! 네, 공윤성 상병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그 인간관계가 이 사회까지 연결이 되면 그게 하나 또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우리 수고한 우리 공윤성 상병에게도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속!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군! 육포병여단 838대대 일병 석상범입니다. 막연한 군생활, 두려운 저녁일, 조금은 지쳐있을 국군 장병 여러분께 비타민, 활력소, 터닝포인트가 되어드릴 저희 군복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군! 진군! 오늘 어떻게 좀 날씨가 좋습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의 날씨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저는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웃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청중이 없이는 강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청중은 더 좋은 강사를 만든다는데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가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진군! 저는 31살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나요? 네, 앞에 계신 이쁜 우리 심사위원님도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눈빛을 주고 계신데 굉장히 이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눈여겨보고 있고요. 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청춘의 남다른 선택, 조금은 다른 선택으로 우리 인생을 멋지게 개척해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국주 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태어날 때 이국주는 자기처럼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태어나고 좀 화장이 좀 잘 먹었나요, 오늘 저요? 굉장히 저도 어렸을 때 제가 탤런트를 한다고 그랬더니 친구가 조용히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상범아, 탤런트보다는 개그맨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런데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국주로 태어났던 저 옆에 있는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들로 태어났던 좋으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누구랑 결혼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굉장히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에게 주어진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어떻게 이어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Why?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나이가 31살이지 않습니까? 31살이 군대 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군대 오기 전에 저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고 미래 나의 아내에게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고 싶었고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내 모든 것이 멈춰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일병4호봉입니다. 아직 짬찌거든요. 완전 핵짬찌죠, 아직까지는. 제 복무율 계산기에 보면 아직 답도 없는 200일 겨우 넘긴 그런 병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루 어느 날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전역을 하고 난 또 뭘 해야 될까? 여러분 31살도 전역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상범아, 또 이전에도 잘 헤쳐나왔잖아. 지금까지도 잘해왔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가지 방법이 Why에서 머물지 말고 How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왜라고 물어봤자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엄마 나 왜 이렇게 생겼어? 라고 물어보십시오. 엄마는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책임을 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많은 강사들이 인생을 때론 어렵게 힘겹게 여러분도 군대 생활을 후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여도 여러분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인생이라면 오늘부터 How,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보십시오. 네,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키도 작았고요. 인생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도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대로 막 국밥을 말아 드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는 남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어려움을 동기 삼아 더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강사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기 올라와서 나 힘들었는데 잘 견뎌왔다고. 견디는 순간 쉬웠겠습니까? 저 많이 울었습니다. 침상에서.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연애의 발견 아시나요? 저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슬기 자매님. 네, 이 자매님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너희가 잘 되길 원했다고. 에릭 커플에게.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동화책처럼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가 아니라 그들은 아프고 싸우고 오해하고 토라지고 의심해도 그들은 함께 행복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보면서 현실적인 사랑을, 현실에 발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꿈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20대를 살아본 결과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피 흘리는 고통을 참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왜라고 질문하기 이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방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요 원래 1회 때도 지원했었거든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2회 때 지원해서 딱 붙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한 번 실패하고 다시 온 기쁨은 더 크구나.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있습니까? 지금 좀 막연하십니까? 그러나 전역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오기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방부 시계는 빨리 가나요? 늦게 가나요?
정확하게 갑니다. 오늘도 국방부 시계는 정확한 시간대로 갑니다. 다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초라한 계급장 2등병을 떼고 저 이제 1병 달았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있다 보니 부대에서도 좀 존중을 해주더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의 군대 생활이 저는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저녁이 조금 더뎠으면 합니다. 제게는 강사라는 꿈이 있습니다. 좀 제가 말을 좀 잘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멋진 청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도 힘들었지만 내가 이룬 꿈을 통해 당신들도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꿈을 꾸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이런 양복을 입고 때론 다른 옷을 입고 멋지게 취업할 것입니다. 군대 생활 안에서만 힘들어하지 마시고 휴가 일수만 세지 마시고 여러분들 미래에 멋지게 세상을 누빌 여러분들의 인생을 꿈꿔보십시오. 그런 꿈꾸는 열정과 남다른 선택, Y에서 머물지 않는 How로 선택하는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미래를 남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목이 좀 말라서 물 한 컵 먹어도 되겠습니까? 자,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물이 찰 때 여러분 보이시나요? 물이 보이지 않아도 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물은 차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물이 찼을 때 내가 주고 싶은 어떠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을 주고 나면 없는 물은 아니지만 내가 빈 컵을 드는 것이 아니라 차 있는 컵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시원함을 느끼고 갈증을 해소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갈증을 해소도 시키고 여러분 삶의 힘듦을 이겨내는 더 이상 Y에서가 아닌 How를 선택하여서 멋진 인생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고 난 후에야 바로 아침이 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좀 어두우십니까? 때론 좀 힘드십니까? 이 어둠 뒤에는 반드시 새날이 밝아올 것이라는 신이 가장 우리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루라는 선물입니다. 그 하루라는 선물 속에 군대라는 하루하루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미래에 멋지게 준비하시는 하우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6포병 여단 83발대대 일병 서상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 같은 하루를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반기 우리 장병 강연 대회에 신청을 하셨다 떨어졌어요. 네, 예선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오니까 더 값지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전해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심정이? 선임들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만 않았는데 제 마음이 이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석상범 일병에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장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1사단 11년대 소나기와 사랑에 빠진 남자 일병 김재진입니다. 장병 여러분, 군대에서 세운 목표 잘 달성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쉽고 재밌게 목표 달성하는 비법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전진! 예, 오늘 벌써 제가 9번째인데 오늘 긴 강연 듣느라 지금 모두 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희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다들 기지개 한번 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들 한번 몸을 좀 움직이시고 기지개 한 번씩 피면서 제 강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강연을 제 연애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녀와 지난 5월 군입대를 하면서 만나서 서로 첫눈에 사랑에 빠져서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녀와 저는 서로 속 깊게 얘기도 하면서 아직까지도 관계를 잘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강연 주제이자 제 여자친구인 소중한 나의 병영일기 소나기를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병 여러분들 중에 내가 군대에서 세운 목표를 잘 달성해 나가고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나는 군대에서 내가 세운 목표 잘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한 분도 없을 줄 몰랐습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세운 목표 잘 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먹기라는 것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만을 저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모범생 축에 속해서 남부럽지 않은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학교 생활을 돌이켜보면 전공 학점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공 학점은 줄어들고
주량만 늘어가는 반비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입대하면서 아 그래 내 21개월은 독하게 마음먹고 오롯이 나의 소중한 시간으로 남겨보자며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뭐 독서라든가 아니면 운동 그리고 공모전 등 군대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다짐들을 이루어진 것이 바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소나기입니다. 소나기라는 다이어리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다이어리를 어떻게 써서 내가 목표 수립을 어떻게 하고 나 자신을 바꾸는지가 오늘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점에 주안점을 두시고 오늘 제 강연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비법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비법 하나. 목표는 최대한 세밀하고 사소하게 쓰자. 저는 뭐 1년 목표도 세워봤고 뭐 분기별 목표 뭐 이렇게 꽤 장기적인 목표도 세워봤지만 그런 목표를 세웠을 때보다 차라리 뭐 월별 목표, 주별 목표, 일별 목표처럼 최대한 세밀하고 쪼개었을 때 더욱더 목표 달성에 탄력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할 때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시험 합격을 목표로 써두고 공부할 때보다 차라리 국문법 한 단원을 이 주에 끝내겠다라고 좀 정확하게 목표의식을 가지고 준비했을 때 조금 더 시험 준비를 수월하게 하고 공부를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었고 더 세세하게 내가 어떠한 그 국문법을 끝내기로 했으면 그 어떠한 단락에 어떠한 개념을 어떠한 시간대에 어떠한 방식으로 끝내겠다라고 아주 세밀하고 사소하게 소나기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쓰시고 또 거기에 색깔펜 같은 것을 활용하셔서 도형이나 그림 그리고 색깔대를 활용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하고 한눈에 들어오도록 소나기에 써두어서 나에게 계속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합격이 되게 멀게 느껴졌었는데 합격이 의외로 너무나도 쉽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법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괜찮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자, 하나, 둘, 셋. 둘, 여자친구 소나기와 솔직하게 대화하자. 제가 오늘 앞에 거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앞에 있던 그런 세세하고 세밀하게 쪼개는 이런 목표 달성 비법으로 저만의 목표를 다 달성해 나가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목표 달성 그래프는 보시다시피 어느 순간부터 정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이유가 왜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성과 다짐이 수반되지 않은 목표 수립과 달성은 안고 없는 찐빵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휴가를 나갔을 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친구와 썸 타던 때 그때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군대에 와서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저는 제 몸이 나름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휴가 때 나가서 만난 그 친구가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한마디 합니다. 야, 너 군대 가기 전보다 살이 너무 심하게 많이 쪘다. 보기 싫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썸 타던 애가 갑자기 그런 말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으실 겁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가 운동을 소홀히 한 건가? 그럼 소나기는 저에게 아니야, 너는 계획한 대로 맨날 체크가 돼 있는 거 봐봐. 운동 꾸준히 잘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꾸준히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걸까? 그래, 생각해 보니까 맨날 행정 업무 한다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냉동 먹고 하니까 당연히 운동하는 것보다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소나기를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시고 단순히 다이어리라고 해서 일과를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녀에게 깊은 속을 털어놓듯이 대화하면서 말하시면서 소나기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소나기를 제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속 깊게 털어놓다 보니까 단순히 처음에는 내 일과를 기록하는 다이어리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마법의 거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목표 달성을 위해 쓰기 시작했던 소나기가 나중에는 제 성격도 원만해져서 동기, 선임, 간부님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져서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군생활을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소나기가 저에게 준 또 하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다시금 이등병으로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멋지게 써내려갈 우리입니다. 이제는 관물대에서 자고 있는 소나기를 꺼내서 연애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돌아가셔서 소나기와 꼭 사랑에 빠져서 다들 여자친구 하나씩 꼭 만들어서 자기 개발 확실하게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 네, 우리 김재진 일병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소나기가 여자친구였군요, 그렇죠? 예. 그럼 진짜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서. 네, 아직 없군요. 그럼 미래의 여자친구한테 한 말씀 하시죠. 지금 내 여자친구인 소나기한테 미안하지만 저녁하면 얘랑 헤어질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 소나기랑 멋지게 살고 이제 너랑 더 예쁘게 알콩달콩 살게. 사랑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지금까지 수고해준 우리 김재진 일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장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12사단 정비대대 상병 이지훈입니다. 사실 전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전 뛰어난 사람도 남을 가르칠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그저 제 소소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함께 걷기의 설렘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충성! 충성! 12사단 정비대대 병장 이지훈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열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여자 손 한 번도 잡지 못한 모태솔로 있습니까? 혹시 몇 살이십니까? 21살입니다. 에이, 21년 동안 뭐 했어 진짜. 하여튼 여기 오신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친구들 한 번씩은 사귀어 보신 분들입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조금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앉아서 하겠습니다. 혹시 첫사랑의 설렘 기억하시나요? 저도 예전 첫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직도 설레요. 어디 멀리 떠나거나 놀러 가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했어요. 카페에 앉아서 별말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느낄 수 있었고, 가장 좋았던 건 그 친구랑 새벽에 밤에 청계천에 뚜벅뚜벅 걷는 것이었어요. 같이 걸으며 서로의 달랐던 하루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실 여태까지는 그러한 감정이 그 사람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신뢰라는 감정이 사실은 그 사람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며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생겼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즉, 소통의 본질은 옆에 가만히 있어주기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된 계기는 바로 강산이 때문이었습니다. 강산이는 저희 대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키는 190cm로 매우 컸지만 어깨가 참 좁았고 어깨를 움츠리고 땅을 보면서 걸었어요. 또한 항상 기가에 죽어있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좀처럼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괴롭힘을 많이 받아와서 조그만 상처에도 쉽게 두려움을 느끼고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노력하는 것조차 포기했어요. 저는 그런 강산이가 맨 처음에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처부 선임이다 보니 한두 마디씩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도중에 강산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들이랑 PC방 가는 게 소원이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인간적인 면모를 느꼈어요. 얘도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그 말은 제가 강산이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어요. 이전까지는 강산이를 환자로서 대했다면 지금부터는 친구로서 강산이를 대하게 되었어요. 가만히 옆에서 그 친구가 이야기하면 맞장구 쳐주고, 제가 그 친구보다 나이가 조금 많기 때문에 세상을 조금 더 오래 산 형으로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제가 강산이와 있어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친구와 이야기를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강산이 눈에서 차츰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강산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강산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굉장히 큰 존재라 강산이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외롭고 또 외로웠어요. 결국 강산이는 의무대에 입실하여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저는 그냥 가만히 강산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 앉으면서 강산이가 한 말에 대해서 맞장구 쳐주고 그 다음에 세상의 멋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또한 의무대 연병장을 걸으면서 같이 겪었지만 다르게 느끼는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곤 했어요. 강산이는 조금씩 자아 의지를 찾게 되었고 저랑 같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같이 책도 읽게 되었어요. 사실 강산이를 바꾸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강산이 옆에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감해줬을 뿐이에요. 이 소소한 것들이 강산이를 변하게 시켰다고 생각하니까 옛날 일들이 부끄러워졌어요. 옛날에는 인간관계를 위해 돈을 빌려준다던가 아니면은 친구들이 재밌어 할 만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등의 약간 노력이 필요한 일들을 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란 사람이 너란 사람에게 의미가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으로 강산이가 변하는 걸 본 순간 이 진부한 격언이 제게 와닿게 되었어요. 이제 강산이 근황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해요. 강산이는 결국 지난 6월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했어요. 많은 선임들을 보냈었지만 강산이를 보낼 때만큼 시원섭섭한 적은 없었어요. 한편으로 마음도 안 좋았죠. 하지만 군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있게 되었고 강산이가 전역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문득 생각나 강산이한테 연락을 해보니 강산이는 수능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 공부하는 거라 너무 힘들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대학생이라는 꿈을 위해서 달려갈 거라고 말했어요. 강산이는 더 이상 나약하지도 무기력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강산이와 같은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용사가 있나요? 그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릴지도 몰라요. 그 친구들을 기다리는 그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얻게 될 거예요. 강산아,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지금까지 이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였는데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점점번에 나이 많은 형이 너무 잘하셔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거는 주변에 정말 여러분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오히려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꼭 얻길 바라요. 네, 이주인 병장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 드디어 10명의 장병들의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정말 다들 똑똑하고요. 말도 잘하고 정말 메시지가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수고한 10명의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과연 어떤 분이 수상을 하게 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심사위원님들도 바쁘실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또 함께하고 있는 장병들의 이 투표가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들었던 분, 네, 두 분을 여러분께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 시작해 주십시오.
오늘 수상의 당락을 결정지을 100명의 방청 장병들. 이들은 장병들의 강연을 어떻게 들었을까? 또래 군인들이 나올 줄 알고 수준이 낮을 줄 알았는데 바깥 강연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고품격이 강연인 것 같습니다. 장병들이 그냥 군 생활 막연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진보적인 생활하고 있구나 느꼈어요. 다양한 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진심을 담아서 강연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 이런 기회가 앞으로 많은 장병들한테 좀 더 많이 전파가 돼서 많은 장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모든 심사는 끝이 났다. 과연 영예의 수상자는 누가 될 것인가? 네, 지금 10명의 장병들이 제 뒤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멋진 강연을 해준 우리 10명의 장병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10명의 장병들 많이 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떤지 잠깐 인터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일병 지금 어떻습니까? 뒤에서는 네가 잘했다고 했지만 제가 좀 타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게 솔직한 마음이겠죠, 그렇죠? 네, 우리 이세종 일병은 어떻습니까? 예, 긴장은 많이 되지만 여기 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너무 행복하고, 무엇보다 여기 정말로 멋진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전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마 군생활하면서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심사 결과에 앞서서 우리 심사위원님들의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오늘 우리 병사들의 그 참 새로운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정말 강연을 해주신 그 내용이 진심에 담아 있고, 또 군의 우리 전우들과 어울려서 쌓은 그 애환들이 그대로 이 콘텐츠로 돼서 병사들에게 전달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방청객들도 공감을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뒤집어 보시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연 내용이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고 또 감동을 주었습니다. 순위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명강사입니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제 손에 봉투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안에 오늘의 3명의 수상자가 있는데요. 우리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함께한 장병분들께서 뽑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수상자는요, 대상 1명, 그리고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그리고 수상자에게는요, 소정의 상금과 포상 휴가가 주어집니다. 자, 수상자를 발표하기 앞서서요, 오늘 시상을 해주실 국방부 교육정책관 정대현 국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육군 7공수 특전여단 김재현 상병 축하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우리 김재현 상병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육군 7공수 특전여단 김재현 상병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제2회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 최우수상 육군 수도 포병여단의 공윤성 상병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공윤성 상병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2회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 오늘의 대상입니다. 대상 육군 6포병여단 석상범 일병 축하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제2회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 대상 석상범
상범 일병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린 3가지 비법 있지 않습니까? 상을 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물었습니다. 이 상금을 가지고 제가 기부를 하려고 모으고 있는 따로 통장이 있습니다. 다 뺐죠. 기부금에 내려고 행동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내년에는 여기서 한번 강연 한번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여건 마련해 주시고 훈련 도와주신 우리 근무대장님, 여단장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활기찬 군생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강연보다 제 생에 태어나서 오늘이 제일 떨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을 주신 게 또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군생활하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주신 우리 김지훈 소위님 이하 저희 대대장님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부모님 모두에게 큰 감사드립니다. 윤군! 네, 수상한 모든 장병분들 축하드리고요. 수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멋진 강의를 펼쳐주신 우리 모든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장병들의 소통의 장, 끼와 열정의 무대 제2회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 이제 마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네, 저도 즐겁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도전 나도 명강사는요 우리 장병들의 축제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전하는 청춘은 아름답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장병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립니다. 차렷! 함께 경례! 충성! 너무 후련하고 너무 다들 잘해서 또 좋은 인연 만나고 가서 너무 좋습니다.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마음 편하게 세상 넓고 훌륭한 사람들 정말 많다는 얘기를 세상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쉼없이 달려가요. 노래가 멈추지 않도록 수많은 이야기 끝없는 모험만이 그대와 함께 이길 도전! 나도! 명강사! 화이팅!